책과 공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학습 습관을 들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이에게 심어준 독서 습관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서 습관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제가 책을 이렇게 읽다가 독서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독서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독서 습관이 너무 저랑 닮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면 일단 책을 막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읽다가 어떤 작가한테 꽂히면 그 작가의 어떤 다른 책을 읽어보고 또 어떤 주제가 꽂히면 관련된 주제를 읽어보고 그렇게 옮겨가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역사책에 깊이 빠져 있다가 이제 미술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내용이 어려웠는데 이제 읽다가 여러 권 계속 읽다 보니까 내용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 빨라지고 습득력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역사적 배경, 화가가 어떤 배경에서 그림을 그렸는지 그 그림 속에 있는 인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심지어 철학까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양을 채우면 채울수록 상당히 풍부하게 이야기거리가 생기는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거 궁금해서 읽었는데 이상하게 책들이 다 연결이 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학습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 관찰을 해봤더니 사고력을 상당히 많이 키워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국제학교에서는 이렇게 뭐 참고서가 있거나 문제집이 있거나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책이나 인터넷이나 심지어 논문 이런 걸 다 찾아보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혼자 습득했던 그런 것들이 크게 발판이 돼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다양하게 읽다 보니까 배경지식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에 미술책을 읽을 때 그림 관련된 책을 읽을 때 되게 어려웠는데 두 권, 세 권 읽을 때는 속도가 붙더라가 그게 어느덧 저도 모르게 습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읽어온 여러 책들이 전부 다 배경지식으로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습적으로 주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어렵지가 않고 심지어는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도 너무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뭐든지 빨리 습득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얘가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스탠포드의 자기 친구, 선배들 같은 경우는 늘 책을 읽는데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탐구하는 게 남들이 보면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놀인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쭉 연결해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튜브도 좋고 SNS도 좋은데 점점 짧은 영상에 요약된 정보 그리고 챗GPT로 가공된 정보를 얻게 되면 맨 처음에 오리지널 정보 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책을 읽는다는 거는 긴 호흡을 가지고 그걸 끈기 있게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내가 정보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건데 그 능력을 유튜브의 짧은 영상 또는 챗GPT는 대신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 체험, 습득 이런 것들은 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이제 그런 것들이 날개가 돼서 내가 활용할 수 있지 처음부터 이걸 주어지면 기술의 노예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읽기, 독서는. 아이 교육, 그러면 책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이게 이제 영유아 때는 이렇게 확인 절차도 필요 없고 뭐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이러면은 아이가 하나하나 이제 관심 가지면서 깊이 있게 빠지기도 하고 배경 지식도 쌓고 나름 영유아로서는 똘똘이로 키울 수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딱 입학했더니 저도 이제 다른 엄마들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 엄마들이 보이면서 만남을 한번 가져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으로 키우는 건 좋은데 책과 공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학습 습관을 들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 엄마 왜 저래? 이게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거를 일깨워준 것 같고 제가 되게 엄마였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이제 책을 이렇게 애가 잘 읽고 말도 할 줄 알고 하니까 되게 애한테 자부심을 은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학습 습관이 뭔가 다른 게 있어 싶어서 초등학교 쪽 학년 올라가면서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문제풀이도 이제 슬슬 시켜봤더니 그제서야 아이의 어떤 기질이 보이는 거예요. 빨리 습득하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배우는 거는 빠른 것 같은데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는 거는 정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습의 학은 배우는 건데 책으로는 충분히 배우는 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선생님이 쪽집게로 가르쳐주는 것보다 책으로 미련하게 배우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쓴 만큼은 그걸 훈련과 연습으로 해야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림픽 선수가 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평소에 막 놀면서 달리기도 너무 잘해요. 근데 100m 달리기 훈련하지 않으면 금메달 못 따거든요. 그거는 땀과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 아이를 조금 학습 습관은 잡아 나가야겠다. 책만으로 했다가는 너무나 엉덩이 가벼운 아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학원도 보내기도 했고, 제가 어차피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면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학원에 나가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 해서 영어 학원에 보내면서 영어 토론 대회 이런 것도 나가보고 독후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집에서는 여전히 책은 계속 읽혔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제 어릴 때 책으로 했고 영어 토론 대회도 연습을 하고 책은 또 꾸준히 읽고 그러고 났더니 국제학교를 가고 지금 미국 유학을 갔는데 다들 첫 말씀들이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엄마표, 그 다음에 약간의 학원의 도움으로 스피킹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최소 비용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전을 즐기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들이 저를 가끔 찾아오세요. 몇 가지 대표적인 질문 중에 우리 아이는 뭘 하려고 들지 않아요. 대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도전을 안 하려고 하냐라고 보면 두렵거든요. 자기 잘하고 싶은데 잘할 자신은 없고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 이제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막상 또 시작하려고 보니까 옆에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축구 딱 깨놔도 쟤 못 따라잡을 것 같아. 그래서 지레짐작 나는 안 될 거야 이러고 또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고. 제가 했던 방법을 조금 소개하자면, 일단 아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 가볍고 쉽고 만만한 대회를 좀 나가보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나가보자라고 해서 떨어지면 나 다시는 안 해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만만한 대회인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약간의 준비는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결과가 좋으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죠. 너무 잘했다고. 그러고 나서 그런 걸 몇 번을 나가고 나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대회를 올려주면서 그때는 그 과정에 차근차근 좀 준비를 같이 하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다가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좋을 때도 그냥 괜찮아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 아이가 결과에 상관없이 중간에 그 과정에서 자기 실력이 조금 올라갔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조금 몇 번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세 번째 키가 있는데 뭐냐면, 무슨 대회를 나가도 결과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썼어요. 상을 받든 못 받든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그냥 대회 나가는 것까지만 해주는 걸로 만족을 했고요. 결과가 좋다고 제가 너무 기뻐하고 결과가 안 좋다고 제가 너무 속상해하면 이 아이가 제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나는 실패한 인간, 결과가 좋으면 난 너무 우월한 거 아니야, 이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심어주려고 결과는 절대로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반대로 그런 대회 나가는 날을 그냥 축제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회 갔다 오면 그날은 뭐 외식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놀이를 하든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가 대회 나간다고 하면 막 신이 나는 거야. 오늘 논다 이렇게, 오늘도 재밌는 거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줬더니 조금 부작용은 너무 대회를 많이 나가서 제가 나중에 말릴 지경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든지 엄마가 욕심 내려놓고 아이에게 좀 앞부분만 도와주면 아이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